영수도 옥순의 말을 들었고 상철이 이제 화나는 거 들었고 그 부분을 깨달았어. 물론 그걸 아예 모르진 않았겠지만 상철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에게 진심이었네? 물론 영숙이 진심이었던 거는 어느 정도 캐치를 하고 있었지. 근데 만약에 현숙 씨가 나에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대하는 것과 나를 대하는 게 그렇게까지 다를 정도로 나에게 진심이었는지 알았으면 영수는 현숙을 택했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영수 씨는 영숙 씨에게 대하는 걸 봐도 되게 의심이 많잖아요. 이 사람의 진심이 뭘까?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을 해도 결국 내가 생각하는 걸 믿잖아. 현숙이 아무리 딩크라고 해도 안 믿잖아. 결국 내가 생각하는 내 판단을 믿는단 말이야. 그러면 눈앞에 현숙이 왜 불편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 몇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우리가 전에 말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현숙의 속을 알 수가 없어. 왜냐면 너무 투명해서 그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 거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영숙은 눈에 보여 어느 정도. 근데 물론 이제 영숙 씨가 또 감정적인 이런 부분을 많이 숨긴 것도 있긴 하지만 영숙 쪽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야. 현숙 같은 사람은 많이 보지 못했거든. 현숙 같은 사람이 현숙 또래에는 많죠. 이제 그런 부분이 확실히 센스 있더라고. 현숙보다 간절하지 않는 사람도 진정성이 없는 사람도 더 오버해서 막 표현하는 게 보통 사람이거든. 근데 현숙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수가 보기에 아 얘는 그냥 와가지고 이미지 관리나 하다 가는 애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현숙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영수는 현숙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지. 근데 뭐 그게 뭐 영수의 잘못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영수 씨가 뭐 아무리 막 폭수고 선수고 이번에 여러 패널들이 별명을 붙였지만 폭수고 선수고 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 그리고 눈치 빠른 사람 맞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이번 기수에서는 이성 경험이 많고 이성에 대해서 그래도 잘 아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남초 회사에 있다 보니까 여자친구를 사귀는 거나 여자친구를 유혹하는 거는 잘하는데 집단 속에서의 그런 여성들의 진짜 모습들을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 내가 연애할 때의 여성의 모습과 그 여성의 일상의 모습을 보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완전히 다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성이랑 연애를 하는 것과 근데 이제 영수는 그런 부분은 몰랐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눈치가 빠르고 똑똑하고 이성에 대해서도 잘 아는데 그 이성에 대해서 잘 아는 게 말 그대로 그 연애 상대로서 까진 것 같아. 물론 뭐 여기서는 그래도 뭐 영호 영수가 최고 그 높은 이성에 대한 이해도가 있지만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접한 그 케이스는 제가 이제 임원 생활을 할 때 그 팀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제가 관리하는 팀들이. 근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그리고 IT 쪽은 또 남자밖에 없고 막 약간 이렇게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알고 당연히 그렇겠구나 이러면서 좀 배우는 게 있고 영수 씨가 영숙에게 처음으로 대화를 신청을 합니다. 좀 이쁘게 보이고 싶다는 드립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상철과 얘기하고 이런 게 살짝 민망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겠지. 인터뷰를 한다는 명목처럼 이제 다시 방으로 갑니다. 아니 외간 남자랑 방에 안 간다더니 벌써 세 번째. 이제 뭐 영수랑 가는 곳은 뭐 정해져 있는 거지. 루틴이지 루틴. 옥수님이 영숙 입장을 대변해서 얘기를 해줬잖아. 영수가 그 얘기를 듣긴 했어. 모르진 않았어. 하지만 영숙에게 태움을 당하면서 그 순간 모면하고 넘어갔단 말이야. 영숙이 그 정도로 오랫동안 상처받고 진심이었구나가 전달되긴 했지. 그날 두 사람 사이에 이제 가위바위보가 있었던 그거네요. 영수의 마음은 50대 50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내가 옥순에게 말한 건 50대 50이라 섭섭하다. 이것도 아니고 저울질 하는데 이건 맞잖아요. 저울질 단어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단어 때문에 이 사람이 혹시라도 좀 불편할까라고 생각해서 왜냐면 자기가 지금 어장관리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빡쳤던 경험이 지금 좀 전에 있었거든. 그 영수에게 저울질 하지 마요. 이렇게 해도 영수는 괜찮아. 왜냐면 뭐 저울질까지는 아니고 뭐 하면서 이렇게 좀 유두리 있게 넘어갈 거야. 그냥 이 사람이 저 말을 하는 그 맥락은 이 사람이 그래도 나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저러는구나. 이제 그런 걸 안단 말이야. 그래서 저울질이라는 단어는 맞지. 근데 어장관리랑 저울질을 굳이 따지면 이번 기수는 유독 단어 워딩을 따지죠. 이게 방송이라는 걸 생각하기 때문이야. 이번 기수 분들이 속삭일 때 말실수를 많이 했어. 그래서 옥순 씨도 뭐 오빠 같지 않아. 연봉 어쩌고 하는 게 들어가지 않을 줄 알고 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건 결국은 카메라를 신경 쓰는 거고 남자 출연자들을 신경 쓰는 것 같긴 해. 결국 두 가지죠. 저울질이라는 단어를 영숙 씨 입장에서 만약 들었다면 짜증났을지도 모르지. 근데 영숙 씨는 이런 말은 좀 미안하지만 어장 관리에 가까운 행동을 한 건 맞아. 영수는 저울질을 한 게 맞아. 왜냐면 영수가 만약 어장 관리를 하는 사람이었으면 정숙 순자 다 걸고 갈 수 있었어. 그러니까 그만큼 영수는 누구여도 사귈 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왜 어장관리에 가깝냐면 지금 내가 좋아하는 오빠, 영수 오빠, 내가 데이트하는 오빠, 꽃게 오빠 꽃게 오빠잖아. 그치? 영숙 입장에서 상철은 저울질의 대상이 아니야. 꽃게 오빠야, 꽃게 오빠. 꽃게 사주는 오빠. 물론 꽃게를 사주기만 한 건 아니고 영숙 씨가 사주기도 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이 솔로 나라에 와서 대등한 그냥 출연자로서의 관계지. 밖에서 영숙 씨가 이런 짓을 했다면 어장관리인데 밖에서 이렇게 하진 않지. 영숙 씨도 이게 솔로 나라 아니니까 여러 사람도 알아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한편으로는 근데 상철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영수에게 향하는 내 마음이 스스로도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은 감정이다 보니까 상철에게로 회피를 한 게 그때 발을 잘못 디딘 게 가장 큰 문제긴 하지만 어쨌건 영숙 씨도 그러니까 그런 면은 생각해줘야 돼. 물론 뭐 밖에서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모르지만 이건 어쨌건 솔로 나라라는 특수성 안에서 행동이다 보니까 이거를 뭐 어장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하기는 좀 어렵지. 근데 굳이 이걸 밖에서 했다면 그러니까 영수도 그렇게 또 똑같이 생각해줘야 되는 거야. 영숙 자신도 이게 밖에서 했다면 어장관리가 맞거든. 영수도 밖에서 했다면 저울질이 맞지. 근데 어쨌건 이건 솔로 나라 아니니까 그럴 수 있어. 우리가 누군가를 사귀기 전에 저울질 할 수 있지. 결정사를 가도 한 번에 여러 사람 데이트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한 주에 2명 하는 경우도 있어. 그 안에서 우리가 저울질 하잖아. 최소한 서류 보고도 저울질을 하잖아. 그리고 학교에서 CC를 한다 했을 때 그 안에 괜찮은 사람이 뭐 걔밖에 없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2명 중에서 저 사람이 저 좋네, 이 사람이 좋네 하면서 마음이 망설일 때가 있지.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야. 실은 사회에서도 영수의 행동이 과연 그렇게까지 지탄받을 일인가? 물론 굉장히 간제비 같고 보기 좀 그랬지. 영숙 마음도 이해는 가. 근데 실은 밖에서 나와서 행동했을 때 굳이 더 지탄받을 쪽을 따진다면 어장관리 쪽이긴 해. 그러면 이거는 꽃게 오빠 입장에서는 이 꽃게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거다. 너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이 꽃게에 네 마음이 실려올 거라 생각했지. 하지만 안 오잖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영숙 씨가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저울질에서 보기가 불편하지. 그래서 어쨌든 영수는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죠. 그냥 말 한마디가 없다고. 말 한마디가. 영수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영수는 잘하지 않았어. 그리고 영숙은 분명히 영수에게 이 두 사람의 관계로만 생각했을 땐 영숙은 분명히 영수에게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맞아. 왜냐면 영수가 너무 쟀거든. 그러니까 잴 수는 있어. 잴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 그 다음날이 최종 선택인데 최종 선택 전날까지 지금 이게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심하단 말이야. 분명히 이제 나를 후보에 뒀다고도 하고 나는 이 사람이 원하는 그런 조건을 다 맞추겠다고도 제시를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뭐를 더 요구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와 계약을 안 하고 있는 상태야. 당연히 조급해지지. 계약은 지금 마감에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전에 그러다가 둘 다 놓칠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 영수는 놓쳤지. 근데 그거는 영숙도 일조를 한 건데 처음에 만약 영숙이 상처를 택하지 않고 영수를 택해서 일관된 모습을 보였으면 영수의 선택은 더 빨랐을 거야. 왜냐면 상철과 나를 지금 염두에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구나. 혹은 이 사람도 마음을 정하지 않은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안 생겼을 거거든. 영수 입장에선. 그러면 영수는 현숙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영숙과 좀 더 확신을 갖는 시간이 좀 더 빨라졌을 수도 있어. 왜냐면 상철과의 데이트를 안 했으면 상철이 영숙을 택하지 않았을 거고 영숙은 그날 혼자 있었을 거고 혼자 있는 영숙에게 영수는 미안함을 가지고 그때 아마 결정이 났을 거야. 두 사람의 관계는. 근데 그게 안 됐지. 그래서 그거는 실은 영숙의 첫 선택이 잘못 그렇게 이끌어 나간 것도 있는 거야. 영숙 씨가 상철을 처음에 선택했기 때문에 영수는 영숙을 선택하지 못했어. 만약 그렇게 돼서 처음에 영숙이 상철이란 존재가 영수와 나 사이에 끼어들지 않게 한 상태로 두 사람이 왔으면 영숙도 마지막에 영수를 선택했을 거야. 이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영수가 마지막에 나는 너야라고 선택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영숙 씨가 영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이건 100%다라고 말은 못해. 그러니까 상철이 사이에 안 끼어 있었고 두 사람이 이렇게 잘 흘러왔으면 두 사람은 서로를 선택할 확률이 나는 이게 거의 90%가 100%까지는 아닌데 좀 높아지는 정도야. 오히려 영수가 나는 영숙이 너다라고 선택을 안 했으면 두 사람은 선택을 서로 했을 가능성이 높아. 뒤에서 말을 했겠지만 영숙은 이 사람이 나라고 선택하는 순간 이제는 내가 간절함보다는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잖아. 그러니까 내가 영수라는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했을 때는 간절함이 크지만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딱 얻은 것 같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갑질하는 것 같은 마음, 내가 이 사람을 갈궜던 그때의 그런 상처 그런 것들이 올라온다고.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이 미운 마음이 더 커져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플 때는 먹고 싶고 배가 부를 때는 다이어트 하고 싶은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결국은 결정을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건 말 그대로 영수의 어떤 이벤트였잖아요. 일종의 선물 쇼잖아. 거기서는 자기도 한 수 배웠다고 하거든. 나도 그러면서 저런 거를 저러려고 했구나. 영숙 입장에서 상처를 가장 많이 지금 영향을 받은 시점은 이 시점이란 말이야. 어장관리 듣고 지금 타격받아가지고 빡쳤다가 물 마시면서 하고 그래도 그나마 풀고 와서 마음속에서 상처에 대한 생각이 가장 클 때가 지금 이 시점인데 이 시점에 영숙 씨가 영수를 어떻게 돼? 애매하게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상철의 영향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다? 그것도 나도 그럴 수도 있나? 라고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 장면에서 보면은 이 맥락이 조금 그거는 큰 이유가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어. 그리고 만약 그랬다면 영숙 씨가 너무 한편으로는 미련한 거야. 왜냐면 영숙에게는 상철이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니거든. 근데 물론 그런 건 있지. 상철과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그 이미지는 굉장히 크게 느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다는 말씀인데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이 시점의 영숙의 태도가 너무 간절해. 그게 회평이 보여준 결국 자기 발등을 스스로 찍은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결국 태우다 자기 자신을 태워버린, 자기 자신까지도 태워버리는 그런. 저는 사실 낯설이 언젠가부터 내가 이거 그저껜가도 얘기를 했던 건데 좀 변질된 느낌이 있어. 최종 선택을 안 하고 나가서 만나면 되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 최종 선택의 의미가 조금 변질되지 않았나. 근데 내가 여기 출연자라면 좀 명확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최종 선택을 안 하지만 아쉬운 감정으로 남겨놓고 그리고 나가면 이 사람도 후보고 나가서 DM도 받을 테니까, 그러면 이 모집단이 얼마나 늘어나. 그런 부분이죠. 나는 솔로에서 어떤 방식으로도 보완을 해야 되는. 아닌데 또 그래 어쩌겠어, 그거 어떻게 보완하겠어. 잘 만나면 되는 건데.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안타까울 건 없나? 근데 이번에 결국 옥수님도 그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옥수님도 최종 선택 안 해놓고 나와서 영식님 사귀었잖아. 물론 옥수님한테 아니 최종 선택 안 하시고 왜 사귀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 그때는 나는 최종 선택을 안 한 이런 이유가 있고 나와서는 영식님이 나에게 어떤 절신을 보였고 그 부분을 얘기해서 사귀었어요 라고 하겠지. 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게 뭐야, 그렇게 사귈 거면 그 정도로 사귈 수 있을 정도면 최종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다른 기수에서 새로 만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형커가 됐다 헤어졌는데 그걸 굳이 또 시청자한테 얘기해서 이 나는 솔로에 대한 이미지를 깎을 필요가 있나? 옥순의 형커 얘기는 상당히 섣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옥순에게도 영식에게도 그리고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실은 다 피해를 준 그런 멘트였지. 그래서 이제 더더욱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영자 씨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영숙으로 돌아옵시다. 영숙 씨의 이제 그 태움이 시작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영수가 사람이 태워도 잘 태워지지 않아. 약간 방화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뭐 잘 안 타. 잘 넘어가. 물이 많이 묻었어. 그래서 저울질 하는데 저울질 너무 오래 걸리고 말 한마디가 없다. 말 한마디가 없지는 않았지. 영숙 씨 잘 태우죠. 잘 태우고. 근데 영수도 근데 회피를 잘해. 회피 잘해. 근데 방어라기보다는 좀 회피에 가깝지. 그러니까 막 대놓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흘리기 잘해. 유수지. 실제로 나는 현숙님한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는 지금까지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다. 너한테만 안 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영숙 입장에서는 현숙이랑 비교하지 마. 지금 내가 현숙이랑 비교돼야 돼? 지금 나에게 너는 내간 남자인데? 내간 남자가 나랑 다른 여자를 비교하다니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영수 입장에서는 진짜로 나는 두 사람을 고민했었으니까 똑같이 대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데 영숙 입장에서는 나랑 현숙을 똑같이 대하는 것 자체가 실은 굉장히 불쾌한 거야. 그러니까 그럼 뭐해요? 여기 와서 그냥 고민만 하다 가는 것 같아. 여기까지는 그래도 영숙 씨가 말을 그렇게 막 태우는 식으로 하진 않았지.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양쪽에다 다 좋아 이럴 순 없고, 그러면 결국 아무도 안 줘. 그러니까 영숙에게 지금 영숙 하려는 말은 그거 같아요. 영숙 입장에서는 태움이었지만 영숙 입장에서는 여자친구가 나에게 그런 칭얼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과거의 익숙한 연애를 대변하는, 그래서 더 익숙하고 편하고 솔직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현숙도 당연히 그런 모습이 있지만 숨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영수에게 모든 여성은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거든. 현숙은 자기가 화가 나도 짜증나도 그렇게 상대를 대하진 않을 거야. 오히려 차분하게 말을 하거나, 진짜로 격정적인 상황에서도, 아니면 관계를 끝내겠지. 현숙은. 영숙은 그런 비슷한 모습에서 조금 더 폭발적인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지. 근데 영수가 그동안의 관계를 가졌던 그런 연인들은 영숙에 가까울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영숙의 그 태움 시점에서는 영수가 영숙이라고 확신을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야. 이게 참 남녀 관계라는 게 참 재밌어. 이게 어떤 사람이 감정을 잘 조절하고 그리고 현명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하면 그게 좋지. 그래서 분명히 현숙 씨가 어떤 되게 성숙한 모습이고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더 쉽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냐?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여기서 보여지잖아. 영수는 그렇게 칭얼대고 그런 게 그냥 여자친구로서 나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성숙한 사람이 소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수 입장에서는 현숙의 그런 모습이 어떤 거를 숨기고 있다 판단한 것 같아. 그냥 보여지는 모습이 그대로다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럼 아직까지 영수님의 감정은 50대 50이고 잘 모르겠는 이라고, 이제 영숙 씨가 너의 감정은 그래서 50대 50이라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영수는 원래 노련한 사람이잖아. 그냥 불필요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아직까지는 아니야 라고 말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끝난 거야. 실은 얘기는 여기서 이걸로 충분해. 여기서 아직까지는 아니야 얘기 듣고 그냥 미소 지으면 돼. 원래라면 그래, 이 사람 여기서 답을 준 거야. 근데 지금 영숙 씨는 더 확실한 답을 듣고 싶지. 영수가 나는 지금 50대 50이 아니다고 얘기했어. 근데 영숙은 그럼 나는 지금 50대 50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질문과 대답이 이상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영숙 씨가 너무 단어에 꽂혀 있고 영수가 여전히 간제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수의 말의 맥락을 지금 놓쳤어. 영숙 씨가 이 정도로 놓친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고 난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말의 본질을 가지고 정확하게 선명하게 딱 풀어버리니까 지금 이렇게 되잖아. 영수 대답이 난 100% 너야로는 안 들려. 조금은 기울었다. 아니에요. 그건 확정이야. 이건 지금 확정인 상태가 된 거야 지금. 왜냐면 아직까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최종 선택은 내가 최종 선택을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 영숙과 대화를 하잖아. 영숙을 불러냈잖아. 그러니까 영수는 그걸로 대답이 될 줄 알았어. 영수가 나는 지금 50대 50 아니야. 나는 지금 괄호 열고 너야 괄호 닫고. 근데 그 말을 안 했지 지금. 왜냐면 최종 선택은 밝히지 않는다라는 뭔가 그런 룰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지금 50대 50이 아니야 라고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 또 했어 지금 영수가. 그러니까 이제 영수 입장에서는 이 정도 두 번이나 말한 거가 돼버린 거야. 영수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저울질을 했던 이 행태를 통해서 영숙은 화가 나 있고 그렇다고 난가? 이런 걸 의심할 수 있겠지. 근데 영수는 처음으로 지금 자기 마음을 지금 드러낸 거거든. 하지만 내가 너를 불러낸 지금 너와 이렇게 방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내 모습에서 내가 50대 50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누구라는 얘기인 거지 모르겠어? 라고 영수는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걸 말로 했으면 더 좋았겠지. 100대 0이지. 50대 50이었으니까. 100대 0이란 뜻으로 지금 영수는 말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전달이 안 돼. 전달이 안 되는 이유는 영수가 잘못만은 아니지. 왜냐면 영수 씨가 지금 5박 6일이라는 기간 동안 5일 동안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영숙 씨는 그렇게 알아듣긴 힘든 거야. 그렇지. 영수가 지금까지 이렇게 재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면 바로 영숙 씨가 알아들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영수가 그동안엔 너무 자기 속내를 안 드러내고 이러다 보니까 아 그런 말인가? 그러니까 이래서 영수 입장에서도 이런 대화 센스가 좀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유를 말해. 여기서도 영수가 하는 말을 잘 생각해보면 최종 선택 결과를 알려주면 안 돼서 알려주지 않는 거지 내 머릿속에는 이미 최종 선택 결과가 정해지고 결과를 알려주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못할 뿐이다. 근데 그거를 지금 영숙에게만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실은 이거는 영수 입장에서는 되게 다 말한 거긴 해. 그런 화법에서 여기서 영숙에게 나는 너야, 나는 너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거든. 영수 입장에서는 여기서 사실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동안의 영수의 행태와 맞물리면서 이거를 시청자들도 아 영수가 지금 여기서까지도 말을 안 하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영수 입장에서는 여기서 말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50대 50이 아니다. 실은 이거를 지금 3번에 걸쳐서 최종 선택 나는 이미 했고 50대 영숙 씨가 근데 나한테 해줄 말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 이러면 실은 영수가 답답해 할 거야. 원래 좀 영수 씨가 차라리 좀 성격이 급한 사람이고 하면은 아니 내가 지금 3번이나 말했잖아. 지금 여기 이 방에 너랑 있는데 이 정도면 모르겠어? 내가 오늘 저녁에 불러낸 거 또 누가 있어? 그래서 내가 누가 있어? 너밖에 더 불러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영수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최종 선택이 된다는 건 결국 10대 0이라는 거야. 최종 선택을 누구를 할지 몰라서 5대 5였던 거지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100%야 그렇게 말을 하고 좀 했으면 되는데 영수는 영숙 씨라면 이 정도면 알아들었겠거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거를 못 알아들은 것 같아서 다음날 이벤트도 한 거지. 근데 영숙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날도 나한테 말을 제대로 안 한 애가 된 거야. 그러니까 너무 늦은 느낌이 들지. 영숙 씨도 슬쩍 그런 면이 있거든. 그동안에는 그런 게 영숙 씨의 여유롭고 센스 있는 면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영숙은 저 말을 못 알아들을 일 절대 없고 더 요구하는 건 보상심리 때문에 그런 듯이요. 나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알아들었지만 보상심리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채팅창만 봐도 못 알아들은 사람 많아. 영숙 씨가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수에 대해서 고구마라는 이미지가 딱 박혀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전히 나에게 확실한 말을 안 할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야. 고구마, 영수 간집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영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영수가 설마 저렇게 진심 어린 말을 저렇게 함축적으로 했을까라고 의심하는 거야. 영수 고구마, 영수 간집이 이 프레임에 지금 갇혀서 영수의 말을 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어떤 사람은 저거를 되게 세련된 표현이네? 함축적으로 표현하네? 그러면서 그냥 씩 웃고 넘어가지. 아 역시 이제 나구나? 이렇게 넘어가지.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는 거야? 너 마지막까지 쟤냐? 이렇게 되는 거고. 영숙은 최종 선택 안 해도 영수가 밖에서 연락해 줄 거라 생각한 건 아닐까요? 이 낯솔에 대한 진정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만약 영숙 씨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영숙, 영자, 옥순 이렇게는 같은 전략을 세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해. 만약 영숙 씨랑 영수 씨가 사귀었다. 그러면 이제 영수 씨는 영숙 씨에 맞춰서
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설명적으로 좀 더 잘 알아듣게 더 표현하고 그렇게 이제 노력해야 될 거고, 영숙 씨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약간 태우는 온도를 줄여야겠지? 여기서 이 정도로 영숙 씨가 원했으면 좀 해줄 부분도 있는데, 영수는 그걸 맞춰준다는 걸 다음날 이벤트를 통해서 한 것 같아. 영수 입장에서는 그걸 고민하고, 아 영숙 씨가 그걸 몰랐나?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영숙 입장에서는 이날 밤까지 나한테 제대로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줘놓고 최종 선택 아침이 되어서야 그래? 나를 지금 을로 보내?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지. 저울질하는 흐름과 그 간제비 프레임, 고구마 프레임 때문에 영수의 나름의 그 진심이었을 거로 나는 생각하는데, 그 진심이 좀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이게 우물쭈물하는 이유가 이 정도 말했는데 몰라?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되지?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되는 거지라고 고민하는 거야. 네가 10인데라는 표현을 뭐 어디까지 해야 되지? 그래서 고민하는 거야. 근데 이제 저 우물쭈물이 이 영수의 화법을 아는 입장에서 저걸 보면, 아 영수가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할까? 어떻게 은유적으로 원래 그 함축적인 말로 영숙에게 이 마음을 전달할까라고 고민하는 건데, 영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영수를 보면 뭐야 지금 5대5여서 우물쭈물 하는 거야? 이렇게 보이는 거지. 저울질을 할 수밖에 없었던, 현숙 씨가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저울질 할 수밖에 없었던 함축적인 표현이 좀 더 세련된 표현이긴 해. 그 함축적이지 않은 거는 설명적인 건데, 설명적인 표현에서의 어떻게 보면 이쁜 말을 많이 담고 아름다운 미사 요구를 넣었지만 그게 세련되게 느껴지진 않잖아. 너무 그걸 다 설명하려고 하고 구구절절 읊어대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을 함축적으로 딱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게 조금 더 세련되고 빨리 이 사람과 관계가 가까워질 수는 있지. 근데 지금 영숙 씨는 여러모로 감정이 힘든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영수는 영수대로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영숙은 지금 이걸 감정적으로 지금 너무 영수 고구마 이렇게 이게 지금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마지막 날 아침이 돼서야 지금 뭐야 식은 국 가지고 지금 간제비집 지금 마무리하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영숙 입장에서는 마지막 날에서야 이래? 지금 나를 완전히 을로보내 이렇게 되는 거고, 영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날 표현을 했는데 나는 그 전에도 영숙에게 조금 더 다정함을 보였는데 라고 영수는 생각하는 거지. 지금 방금도 투표에서 봤지만 말해달랬는데 안 했으면 하기 싫구나 하지만 말해달랬는데 영수는 했거든. 지금 3번이나 했어. 근데 그거를 누군가는 안 했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야. 같은 말해도 지금 우리도 지금 절반이잖아. 영수가 말을 했다고 느끼는 사람, 영수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사람. 근데 지금 영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느꼈어. 단지 몰라, 그러니까 근데 알았다고 느꼈을, 여기도 보면 영숙도 알아들었을 거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되게 흥미롭죠. 이게 우리가 이게 재밌는 거야. 라이브를 같이 해서 이게 본다는 게 참 재밌는 거야. 이게 내가 확신을 했던 어떤 순간의 그런 대화 상황이 다른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게 참 커뮤니케이션 자체에서 흥미로운 부분이지. 그러니까 아마 영숙은 알아들었는데 지금 나한테 뭔가를 또 요구하는구나. 그럼 내가 내일 좀 행동할 수 있는 걸로 행동으로 보여줘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꽃도 사고 막 그랬을 거야. 영숙은 자기가 더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자존심 상해서 저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을이 되나라는 생각. 이게 결국 고구마라는 표현은 내가 을 같아요라는 말이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거든. 저 정도면 원하는 표현을 했을 거라고 이제 영수는 생각해버린 거지. 그래서 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고 말을 해준 건데, 근데 영수 입장에서는 실은 기면 기다라고 말을 한 거야. 최종 선택까지도 결정돼 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너랑 이 자리에 있다는 거를 행동으로 보여줬고 너를 불렀어. 그런 정도면 충분하게 그 답을 나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영숙은 아니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 그러니까 영수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말이 살짝 답답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말이 왜 나와? 지금 내가 너를 결정했고 최종 선택 전에 말을 못한다고 했을 뿐이지 지금 내가 너한테 충분히 표현한 거 아닌가? 여기서도 영숙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여버리는 거지. 근데 영수는 그렇게 구구절절 표현하고 싶지가 않은가 봐. 근데 물론 이 장면만 나와가지고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이렇게 짧지 않았을 텐데 이것만 갖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 이 상황에서 결국 영수는 영숙에게는 확신을 못 준 것 같아. 그러니까 영숙 씨가 보는 영수는 실제 영수보다 훨씬 더 간접이야. 왜냐면 영숙 씨는 여전히 간을 보고 있구나가 돼버린 거고, 영수는 표현을 했어. 근데 물론 표현의 방식을 잘했다 잘못다를 떠나서 영수는 굳이 갑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긴 해. 근데 그냥 자기가 갑이 되는 거에 익숙한 사람이야. 영숙 씨가 이때 빡이 빡 많이 쳤죠. 많이 빡친 상태야. 그러니까 더더욱이 영수에게 확실한 대답을 요구하고 그 대답을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영수의 저런 말들을 본질적으로 해석해서 아 영수가 나라고 말했구나라고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 그러니까 이날까지도 나한테 답을 주지 않은 사람? 나를 완전히 을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너무 고구마야 라고. 근데 실은 영숙 씨가 영수는 고구마야 라는 프레임에 스스로가 갇혀버렸어. 영수는 지금 고구마 행동을 하진 않았거든. 고구마라고 느낄 만한 확신을 주진 않았지만 영수가 10대 0임에도 저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표현이 고구마지. 영수가 여전히 5대 5라는 그런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고구마는 아니란 말이야. 근데 영숙도 지금 자기가 뱉은 이 고구마라는 프레임에 가뒀어, 영수를.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결국 영숙도 자기가 가진 편견 때문에 영수를 제대로 보지 못했고, 영수도 이 정도면 알아듣겠거니 생각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뭐 말도 없지, 행동도 없지, 마음가짐도 글렀지. 말은 방금 했지, 너무 함축적으로 했지. 행동 지금 불러냈지. 그리고 내간 남자만 들어올 수 있는 방에 3번이나 같이 들어왔지. 서로 손잡고 걸었지. 등등 행동이 했어. 그리고 계속 옆에 탔지. 현숙을 차에서 기다리게 하면서도 네가 보자는 별 함께 봤지. 네가 나를 좋아한다는 말. 그리고 행동은 아침에 배웅 나오지 않은 거. 그래서 마음, 근데 지금 말이 50대 50이라는 말이 없었다는 것까진 맞아. 근데 뒷말은 마음가짐도 글렀나? 앞에 말이 맞으니까 뒤에 말도 그냥 은근슬쩍 맞게 돼버리는 거란 말이야. 광고에서도 이런 거 쓰잖아. 뭐 올여름 사상 최대의 더위, 이 더위를 알려준 최고의 블록버스터가 다가온다. 어때? 이런 문장을 생각해보면 올여름 사상 최강의 더위까지는 맞아. 끈적끈적해. 그러니까 앞부분 믿고 들어가지? 그러면서 뒤쪽 말도 자연스럽게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익숙한 그런 경험이지. 내가 원하는 정도의 말이 없던 거지. 실은 영수 입장에서는 말을 했어. 행동은 영수 입장에서는 했지. 근데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어. 여러 가지 행동들은 했지만 아침에 배웅 나오지 않은, 아침에 배웅 나오는 행동이 없었지. 그러니까 이게 영숙 입장에서는 이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내가 원하는 말도 없지, 아침에 배웅 나오는 행동도 없지. 그렇다고 마음가짐이 글렀나? 근데 이게 상대를 강렬하게 비난하는 순간 내 마음은 해소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게 되는 그런 회피를 하게 되는 쪽으로 생각이 흘러가잖아. 이 사람은 마음가짐이 글렀으니까 나는 이 사람을 선택하면 안 돼 이러잖아. 근데 실제로 영수가 그렇게까지 마음가짐이 글렀나? 말은 있었어. 행동도 나름 했고, 그리고 마음도 지금 이제 10대 0으로 기울었다, 그렇게 말을 했어. 근데 영숙이 지금 그 부분은 못 알아들었거나 아니면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걸 수도 있겠지. 근데 스스로가 마음가짐이 글렀다 이렇게 말을 뱉는 순간 이 사람은 진짜 마음가짐이 글렀고 고금하고 나를 간제비하는 그냥 그렇게 글른 사람이잖아.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아무리 좋아해도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을 내가 거절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결국 내가 원하는 걸 못 얻게 되는 거라고. 영숙 씨 입장에서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세게 말을 해가지고 영수가 아니야 난 너 좋아해, 내 마음은 너야 라고 말을 하게 하려고 실은 더 자극하는 것도 있어. 영숙 씨도 실은 저렇게 말을 하는 게 스스로가 약자이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말이 나오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못하게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은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 사람이 좀 상처를 받았을 수 있지. 그래서 이때 말 잘 듣고 그냥 여유롭게 다음날 꽃 준비한 거잖아. 그래서 태도도 글렀지, 생각도 없지, 마음가짐, 태도, 생각,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태도는 뭐 행동이라면 행동이고, 뭐 생각은 결국 마음인데 결국 그냥 다 글렀다는 거잖아. 생각도 없지. 난 마음이 떠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영숙 입장에서는 더 간절하게 영수의 진심을 듣고 싶은 거야. 근데 영수 입장에서는 이 앞에서 화면에 잡힌 것만 이미 3번이나 자기의 진심을 얘기를 했어.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다. 그래도 부드럽게 대응을 했죠. 영수 씨가 어쩐 간제비 프레임, 고구마 프레임에 갇혀서 그렇지 사람 자체가 여유롭고 매력 있는 사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정숙 씨와의 그 해변에서의 귓속말 씬 때문에 눈에 그 레이저를 쏘시긴 했지만, 근데 그건 어쨌건 미션의 결과물이니까 생각은 해주긴 해야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비호감으로 찍힌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영수 씨가 매력적이고 센스 있는 사람은 맞는 것 같아. 이 여유가 진짜 큰 강점이야. 그래서 생각은 진짜 많이 해. 근데 120시간 동안 무슨 말을 행동을 했는지 나한테 했는지 생각해보라고. 영숙 씨가 못 알아들은 게 맞는 것 같아. 지금 여기서 영수가 바로 지금 몇 분 전에 벌써 3번 말했는데 지금 영숙 씨가 못 알아들었잖아. 지금 요구를 하면서 지금 못 알아듣는 것처럼 표현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런 걸 보면 못 알아들은 게 맞는 것 같아. 영숙이 고구마야 이런 것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여기서 영수가 불러서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글러먹었다. 행동도 글러먹은 쪽은 오자마자 상처를 불러내서 얘기했잖아. 그러면 영수 입장에서는 아무리 영숙 씨가 상철에게 지금 상처를 줘가지고 불러냈긴 했어도 지금 마지막 날 전날에 영숙은 상철을 선택했잖아. 대화의 상대로. 그리고 영숙을 택한 건 영수잖아. 영숙은 상철인가? 영수가 영숙인가? 영수는 그거에 대해서 말 안 하잖아. 아니까 말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120시간 동안 무슨 말을 했는지 나한테 생각해보라고. 아니 5분 전에 영수가 무슨 말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5분 전에 그 말을 다시 곱씹어봐.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야. 실은 영수는 영숙 씨가 원하는 그런 표현을 함축적으로 했다 뿐이지 진작에 표현했거든. 그러면서 이제 영수 씨가 창피하니까 이제 적당히 해 이러면서 이게 계속 고구마야 간제비야 이제 이러니까 거기에서 실은 화를 낼 법도 하잖아. 영수는 영숙 씨가 그냥 투정 부리는구나, 아예 알아들어놓고 이러네, 뭔가 더 해달라는 거네, 약간 장난스럽게 투정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 창피하니까 적당히 해 라고 그냥 좋게 넘어간단 말이야. 영수는 지금 영숙을 귀여워해. 근데 영숙 씨는 영수가 진짜 야속해지기 시작했어. 꼭 잘 돼야 되는 그런 관계는 당연히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방금 영수의 웃음에는 살짝 기분 상함도 있긴 있거든요. 아, 창피하니까 그만해 이렇게 농담처럼 하고 이렇게 웃었고 귀엽게 생각하는 건 맞는데 영숙에게 살짝 제지를 하긴 했어. 그러니까 영숙이 혹시나 영수가 저것 때문에 진짜로 속마음이 기분이 상했나 생각하면서 살짝 스킨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숙은 빡쳤을 때 레이저를 쏘다가도 웃잖아. 그 나중에 한번 영숙 씨가 영수 태울 때 보면은 영수 고구마야 하면서 웃고 영수 오늘 뭐 했어요? 아니래 아니래 하면서 웃고 노래 보거든. 그게 이제 영숙 씨가 보기에는 지금 영수의 저 웃음은 살짝 화가 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눈치 많이 봐. 가벼워서 스킨십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영수가 내 말에 화났나 생각하면서 지금 저 웃으면서 화는 내지 마라는 의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치, 그게 영수야 하면서도 웃었어. 웃고 표정 딱 인상 썼지. 언어 체계가 다르긴 한 것 같지. 상철과 데이트를 할 때도 상철이 좀 화난 것 같으니까 커피 음료 커피는 아니었나? 아무튼 그 음료 입에다 꽂아주면서 그것도 일종의 스킨십이지. 간접 스킨십인가? 그런 식으로 지금 풀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들은 변명을 했잖아 내가. 그러니까 이제 영수 씨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화내지는 말고 내가 원하는 말은 좀 해줘라고 지금 영숙 씨가 다시 또 이거 그거잖아. 판교에 그냥 계시면 됩니다잖아. 영숙 씨가 지금 사람과의 관계에서를 대등하게 가져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항상 수직적인 관계에서 고통받거나 고통을 주거나 하는 게 이제 관계를 맺는 거의 일상이었고, 이게 연애를 할 때도 항상 갑의 위치에서 연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식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 고구마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영수를 제대로 못 봤어 이건. 그러니까 결국 영숙 씨가 자기가 만든 프레임에 상대를 가둬가지고 결국 상대가 표현도 못 들어버린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영수를 처음부터 어떤 프레임으로 영수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답답하고 계속 심겨있고 되게 재밌다. 땅에 심어져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사람의 사이가 이제 갈라진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오해가 낳은 두 사람의 갈림길이 돼버렸을 수도 된 거지. 한편으로는 영수는 표현했고 영숙은 이날 이 순간까지도 표현을 못 들었다고 생각하면서 두 사람은 완전히 갈라졌고, 그 다음날 영수의 이벤트도 그 이벤트를 바라보는 시선도 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영수는 어제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람이 좀 더 해봐 라고 생각해서 아 그렇구나, 나는 이미 마음을 표현했으니까 조금 장난스럽게 의미를 담아서 해야지 라고 생각한 거고, 영숙은 아직까지도 안 해? 왜 안 해? 이거였단 말이죠. 근데 다음날 장난을 쳐? 이게 미쳤나? 이렇게 되는 거지. 두 사람의 커플 관점으로만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거죠. 분명히 잘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두 번이나 있었어. 그러니까 한 번은 영숙 씨가 상처를 선택하지 않았을 그 시점이고, 또 한 번은 마지막에 영수 입장에서는 영숙이 못 알아들었다는 걸 생각하고 좀 선명하게 표현을 해줬거나, 근데 영수는 영숙 씨가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아니면 영숙 씨가 알아들었거나 이렇게까지 마지막에 엇갈리지까지는 않지 않았을까? 꽃을 바꿔준 그 의미를, 이게 분명히 영수는 거기에다 의미를 담긴 했는데 싫은데 좋아, 싫은데 좋은 게 뭐야? 이게 사랑이잖아. 사랑이 이 사람을 생각하면 행복하면서 마음이 아린 게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외적인 이상형에다가 취향까지 저격한 그런 유머까지 하니까 이제 잠깐 사이에도 오락가락하는 그 사람이 방금 영숙 씨 당신에게 너밖에 없다고 표현을 했어요. 방금 여러 번 했습니다. 화면에 잡힌 것만 3번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알아듣지 못한 게 지금 영숙님이에요. 영수가 잘했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이상형의 취향 저격에 유머까지 하는 사람이 방금 그 유머 스타일에 맞춘 언어로 본인에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영수식 유머를 쓰는 사람은 구구절절 표현하지 않아. 말이 애초에 많지 않아요. 함축적으로 유머도 한단 말이야. 광수가 4차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영수가 거기서 한마디 하잖아. 요점만 얘기해야 돼 라고 좀 부드럽게 표현을 해주죠. 한 줄로 분위기를 휘어잡아버린다고. 영수는 원래 그렇게 말이 많이 없고 함축적으로 딱 표현하고 당연히 알아듣는 영수식 센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머랑 이게 참 그러니까 재밌는 거야. 영숙 씨가 지금 재밌어하는 이 유머, 그리고 상철이 너무 좋아 너무 신나 할 때 영숙 씨가 뭐라고 그랬어? 분위기 그렇게 주도하지 않고 조용히 할 말 딱 하면서 분위기가 그렇게 잡히는, 영수 얘기했잖아요. 영수 같은 그런 식의 유머를 구사하는 사람은 아까 같은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한다고. 그러면 이런 유머를 구사하는 사람이 또 사랑 표현에 있어서는 광수나 상철처럼 하기를 바라는 건 실은 모순된 요구사항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건데, 뭐 지금 두 사람 사이 관점이, 그러니까 이 유머와 방금 그 영숙은 고구마라고 느낀 표현은 실은 맥락이 같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결국 영수식 유머와 그런 함축적인 표현을 알아들지를 못한 건 영숙 씨고, 그렇다면 영숙 씨는 영수 씨와 맞지 않는 거지. 애초에 영수가 거기에서 구구절절 자기 설명을 하는 사람이면 이 유머가, 이 취향 저격 유머가 안 나와. 그래서 영숙은 영수의 그런 유머를 충분히 이해할 정도의
상황이 안 돼. 불안도가 높고 상대가 나한테 설명해주고 표현해주고 뭐든 그렇게 해주길 바라지. 그래서 영수 같은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게 돼버리는 거죠. 나는 바라지만 나는 그 사람을 만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어쩌면 영숙에게는 유머 스타일로 봤을 때, 수준이 아니지 스타일로 봤을 땐 영숙은 영수가 아니라 상철 같은 사람하고 더 맞을 수도 있겠지. 아니면 뭐 저런 표현이라는 면에서는. 그래서 뭔가 행동 하나는 보고 싶어요. 나는 솔로에서 손잡고 걸었으면 된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짝도 아니고. 그 정도라면 그럴 수 있겠지. 그 낯솔 이 세계에서 그 정도면 굉장히 강력한 표현 같은데. 내가 너랑 손잡고 걸었지 언제 너 좋다고 했냐? 촌스럽게 왜 이래? 그만 무서워요. 또 말해서 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하긴 참 어렵네. 진심을 서로가 주고받았을 때 그거를 좀 믿고 그런 관계를 맺는 건강한 연애만 있는 건 아니거든. 손잡은 거 이 전날 저녁 아니야? 낯설 세계 안에서 사람들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그랬다는 거는 그래도 어떤 진심이지 않을까,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영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카메라가 다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영숙을 챙겼고 현숙 앞에서도 영숙을 챙겼고, 영수는 고구마 심어져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나는 캐야 되고, 그런 함축적으로 툭 던지는 말을 못 알아들었어. 툭 던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좋아해놓고 툭 던지는 그 말을 못 알아들었다고. 그러니까 영수의 좋아하는 스타일이 결국 영수가 싫어진 이유가 돼버렸지. 물론 싫어진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참 세상은 이래서 세옹지마야. 근데 영수는 그냥 원래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유지됐거든. 여기서 뭐 다른 모습을 한 건 아니고. 그래서 능동적으로는 안 할 것 같은데 행동 하나는 보고 싶은 느낌. 능동적으로 방금 영수 스타일로 했어. 근데 그러니까 영수 입장에서는 알아들었고 다음날 한 번 더 행동 더 보여주는 거야. 아, 내가 말로 표현한 거를 알아들었지만 뭔가 행동을 보고 싶어서 이러는구나 라고 영수는 생각해서 말은 알아들었겠지. 그러니까 행동으로 조금 더 장난스럽게 재밌게, 그렇지만 의미를 담아서 이벤트를 까지도 해준 거야. 이번 기수에서 이벤트란 이벤트 한 사람 몇 명 없잖아요. 나름 되게 희귀한 이벤트였어. 이번 기수에 저 정도 이벤트를 한 사람은 지금 처음에 영호, 그리고 영수, 그리고 뭐 광수 정도인가? 물론 뭐 3명이나 했으니까 많이 했지만 12명 중에서 3명이니까 많은 건 아니지. 남자만 이벤트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버려. 근데 어쨌건 영수는 그 행동을 더 보여달라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했던 거지. 그래서 영숙님 여기서 결정했잖아. 인터뷰에서 얘기하잖아. 아까도 결정했었고 영숙 씨가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제는 표현하실 거예요? 영수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여태 표현을 못 해주니까 좀 미안한 건 있는데 내일 오전에 뭘 하든가 아니면 밖에 나가서도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영수는 자기의 마음을 전하는 것까지가 표현일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뭔가를 좀 더 하는 건 밖에 나가서 카메라 없는 곳에서 뭔가 연애를 하면서 하거나 아니면 뭐 내일 오전에 뭔가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냥 원하는 게 이제 그런 거라면 이제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최종 결정을 숨겨야 되는 룰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드러내는 것은 그러니까 설명하는 개그 같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영수가 뭐 숨겼다고 해도 결국은 다 말하긴 했지. 영수 규칙을 잘 지키는 것 같아. 아, 그렇지. 귀속말 데이트에서도 규칙을 제일 잘 지킨 건 영수지. 영숙 입장에서는 영수가 진심을 마지막까지도 자기에게 보이지 않았고, 근데 또 마지막에 나를 선택해주는, 완전히 나를 을로 보는구나. 그게 아마 가장 크지 않았을까. 그냥 영수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야. 메기스 혼날 남자들 쉴드 쳐주는 느낌? 아니 왜 또 그게 남자들이야? 아니면 밖에 나가서도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동안 이런 표현 못해서 미안했다 얘기는 하고 싶어요. 영수는 그냥 전달되겠거니 하는 거야. 나가서 얘기를 할 생각을 했겠지. 그래, 그러니까 근데 그게 쉴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나는. 왜냐면 이게 그 사람 관점에서도 왜 저렇게 했을까를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도 우리가 이 대화를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영숙 관점에서 지금 영수의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 영수 관점에서 영숙의 말이 지금 어떻게 들릴까? 그리고 영수는 왜 저런 관점으로 얘기했을까? 과거의 유머부터 쭉 맥락. 그게 지금 영숙에게는 어떻게 받아졌을까? 그 과거부터 영숙을 좋아했던 부분과 영수에 대해서 짜증나게 되는 그 맥락이 비슷하잖아, 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보는, 좀 나는 솔로를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요소 같아. 그리고 사람을 보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영수와 영숙 장면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영수와 영숙 장면이 지나갔습니다. 현숙 씨도 일어났네요. 그래서 이제 현숙 씨는 잠에 들고요.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패널을 통해서 망가졌다? 아니면 좀 희화화된 쪽은 광수보다 영수야. 왜냐면 그 영수가 선수 이렇게 되면서 그때 데프콘이 말을 했을 때, 그때 제작진이 시킨 귓속말 룰을 충실히 이행하다가 선수 얘기를 들었거든. 그냥 장난스럽게 넘어가잖아. 이 안에서도 그냥 폭스라고. 그게 뭐 영수가 갑자기 우리 누굴까? 제작진이 시켜놓고 그걸 선수라고 하니까 이제 영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걸 해명을 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돌아옵시다. 5박 6일간 한결같은 정숙의 마음을 확인했지. 물론 정숙 씨도 중간에 흔들렸던 건 사실이야. 정숙 씨도 영수에게 한번 신청을 하려고 했다가 영수 씨가 너무 단호하게 선을 그었지.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정숙이구나라고. 정숙 씨는 그 영수 씨의 랜덤 데이트에서는 만납시다, 뭐 그 말을 하면서 한번 까였었지.
한번 시도를 했다가 상철과도 조금 시도를 했었지. 해명을 하긴 했지. 정숙이구나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고.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호가 정숙 씨를 어쨌건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그랬을 수 있는데 너무 실제 마음 현숙이 아닌 거냐라고 생각하고 본 부분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영호가 현숙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동경이나 그런 걸 가졌던 건 사실이지만 정숙 씨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숙이도 왜냐면 이 다음 날부터 이제 1위를 하기로 했잖아요. 영호 씨는 이제 다음 날부터 1위라고 했잖아. 정숙 씨도 나도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해볼까 임해볼까라고 했고 오래 사귀는 건 아니지만 근데 아마 그 두 사람이 낮솔을 보면서 두 달이면 낮솔 기간과 겹치나 모르겠네. 낮솔을 보면서 약간 정숙 씨도 영호에 대해서 좀 실망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현숙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섭섭해한 부분, 속상해한 부분 내가 다 갚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다고 뭐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니냐. 근데 그 순간에 그 마음까지 폄하할 필요는 없는 거지. 여기서 영호 씨는 그래도 정숙에게 앞으로 잘할게. 결국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정숙 씨가 준비한 멘트든 연기든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했어. 상대를 감동시키는 말을 했잖아요. 뭔가 이벤트를 해야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푹 잤으면 좋겠어. 내일 올라갈 때 피곤하지 않은 상태로 올라가는 게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올라가. 아이 뭘 이벤트야 올라가까지 할 수 있는데 그게 서프라이즈라고 생각해. 이게 그러니까 실은 나를 감동시키는 거는 그게 감동이다. 어떻게 보면 말 센스가 되게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정숙 씨가 뭐 헌신적인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그거는 모르죠. 이것만 갖고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최소한 말 센스가 훌륭하고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어쨌건 상당히 똑똑한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뭐 이게 공부머리랑은 좀 다를 수 있는데 공부를 잘한다 해서 이런 센스가 뛰어난 건 아니거든. 그런 쪽의 센스가 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말 센스가 좋고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해주는. 근데 이거는 그런 건 아니잖아. 서프라이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말을 참 예쁘게 하는 친구구만. 예, 이렇게 사회지능일 수도 있고 이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사람을 대하는 센스지. 기본적으로 좀 배려심 있게 살아온 사람이다 보니까 저런 것도 가능할 거고. 왜냐면 영호 씨랑 안 돼도 정숙 씨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좋아졌거든. 길을 살려주는 여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졌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야. 상대 길을 살려주는 것. 그거는 뭐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인데 남자의 마음을 얻는 쪽이 좀 더 그런 방법으로 얻는 게 더 쉽지. 근데 뭐 그 상대의 마음을 얻을 마음이 없으면 근데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그제서야 뭔가 표현을 하고 길을 살려주고 정숙님은 훈련이 돼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영호랑 정숙 씨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영호 씨가 안타까울 것 같아. 한편으로는 정숙 씨는 실은 같이 지내면 지낼수록 재밌는 사람일 것 같거든. 그 플러팅 강의에서 제가 말했을 때 단기 연애랑 장기 연애 가르는 그거 제가 그거 이제 그래프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순자랑 영철 얘기 나오고요. 어쨌건 영철이랑 순자. 여기서 영철 씨의 마지막 모습도 멋있었어. 라이브에서의 영철 씨 모습도 멋있었지. 그래서 고생했어요 순자. 얼마나 마음고생했겠어. 여기서도 이제 영철이 마음이 되게 힘들지. 내가 여기 왜 나온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마음이 힘들어도 그래도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걸 또 티내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사회적으로 또 예의지. 근데 뭐 영철 되게 재밌는 사람인데 재밌는 사람이라는 게 라이브에서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순자 씨랑 이렇게 데이트할 때도 적셔 막 이런 거 하길래 이게 약간 유행어 배우신 부장님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오해였죠. 그런 유행어도 하면 이 사람이 재밌는 건데 그냥 재미없는 사람이 그냥 MG의 유행어를 배워가지고 그래서 어쨌건 순자 씨는 미안해서 눈을 못 마주치죠. 영철 씨는 그래도 순자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하고 그런 여유 있는 모습을 돌아온 것 같아. 영수도 여유 있는 모습이고 영철도 여유 있는 모습인데 영수가 조금 더 어른스럽고 이성적 그런 매력을 어필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일까? 있었을까? 영철도 분명히 이성적 매력까지는 아니어도 그래서 어쨌건 순자는 굉장히 미안해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미안함을 캐치하고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어도 저 눈을 못 마주치는 거 저것만 봐도 미안하다는 거 알잖아요. 영철이 그 정도 센스가 있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전혀 미안할 필요도 없고 순자의 미안함을 캐치하고 하는 거지. 본인 마음 가르는 대로 하면 되고 나 때문에 조금이나마 마음고생했다면 미안하고요. 그렇게 이제 뭐 순자나 영철 충분히 얘기를 했고 순자는 영철의 배려는 고맙긴 한데 근데 영철의 마음을 받아주지도 않았고 받아줄 수도 없고 내 마음은 아쉬운 대로 상철에게 가 있고 그러니까 좀 불편하죠. 자리가 편하진 않아. 그때 이제 그런 걸 알고 상철이 순자와 대화를 하자. 이렇게 불러내죠. 불편해 보여서. 그러니까 영철이 불편했다기보다는 영철을 거절한 자기의 마음이 좀 불편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 영철 씨 생각해보면 뭔가 연애하거나 결혼할 때 괜찮은 사람이야. 젊은 시절의 영철님은 별로였을 수도 있어. 너무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자유를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 도전의식이 강렬한.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그 균형이 필요하거든요. 그 균형이 필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마음 설계 책에 이 내용을 넣었나? 넣은 것 같아. 아무튼 있는 내용인데, 사람의 그 균형 중에 한 포인트는 안정과 도전이야. 그 안정과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사람은 안정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도전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는 안정과 도전에 대한 욕망이 다 있는데 하나만 충족될 때 다른 한쪽을 추구하는 줄 알지. 이제 어린 시절의 영철 씨는 어떤 도전에 대한 추구가 굉장히 컸던 사람 같긴 해요. 그런 안정에 대한 그런 마음보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결국 사람은 균형을 이루어야 돼, 자기 내면에서. 근데 이제 어린 시절, 지금도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게 결국 그런 도전 정신을 충족시켜 주거든.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그런 도전 정신은 삶에서 오지 탐험으로 충족했다면, 지금의 영철님의 도전 정신은 스타트업 이라는 그 일 자체에서 충족되고 있어.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안정과 도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심리적 충족이 있고 나이가 어느 정도 연륜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영철 씨는 지금은 굉장히 좋은 배우작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어느 정도 자기 내면에서 균형을 이룬 것 같아. 그래서 더 이상 오지 여행까지 가지 않아도 인생에 이미 도전이 충분히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훨씬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영철님은 듬직하게 생겼지. 듬직하게. 아직 영식님이 좀 샤프하게 생겼지. 굳이 문방구라고 치면 전부주기처럼 생겼지. 그러니까 나쁜 놀리는 게 아니라, 그 지우개 따먹기를 하면 웬만하면 우승 따놓은 당상인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철님과 또 순자 그 티셔츠 가지러 가지. 사실 내가 줄 건 없고, 그러면서 가지고 온 게 버거킹 티셔츠 한정판이래. 뭐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티셔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상철 씨가 조금 텐션이 낮아졌는데, 그쵸, 이런 게 좀 더 매력 있고. 근데 이거 티셔츠는 이쁘네요. 이게 약간 좀 매니악한 느낌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냥 재밌는 선물, 우리의 우정 선물 같은 느낌으로는 센스 있는데, 연인 후보자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치면 약간 뭔가 2% 부족한 느낌이지. 재밌는, 그냥 의미가 있는 그냥 우정 선물 정도의 느낌이지. 그러니까 이야기를 저거로 끌어갈 수도 있고, 그치, 그동안 고마웠어, 잘 되는 사람 주려고 가져온 거라서 그래도 의미를 담았네요. 그래도 나에게 고마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약간 이제 여기서 순자님은 결국 거리 문제를 들먹여. 근데 문제는 순자 씨가 상철 씨를 택한 건 여기에서 방황하다가 가장 편안한 상대를 택한 거지, 그 사람에게 끌리는 거는 아직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끌린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 거리 문제,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선택하지 않을 이유도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상철한테 처음부터 끌려서 갔으면 거리 문제 그렇게 문제되진 않았을 거야. 근데 상철을 택한 건 처음부터 상철이 끌렸다기보단 상철이 괜찮은 사람이니 지금 내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는 선택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 사람을 완전히 선택할 정도로 그 사람의 매력을 발견하지 못했고, 상철도 지금 마음이 실은 영숙이었어. 순자랑 데이트를 할 때도 순자 올인도 아니었거든, 상철이. 그러니까 순자도 그걸 모르겠어요. 순자님은 상철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거리, 이거를 생각을 하는 거지. 상철님이랑 데이트할 때.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마지막 선택을 하기에는 껄끄러운 부분들, 이 사람한테 끌린 부분은 있지만 내가 시간이 너무 짧아서 확신이 없다, 그것도 있었을 거고, 상철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수 있다 라는 생각. 왜냐면 영수에게도 한번 되었잖아. 이 사람이 나한테 거절당했잖아. 순자도 나름 고통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한번 그게 거절을 당한 상황에서 상철도 나를 그렇게까지 소름 끼치게 사랑하는 상황은 아니다. 순자 입장에서는 상철과의 관계에서 어떤 선택까지는 어렵겠지. 상철이 나를 선택한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상철의 텐션을 보면 멋있고 부담 없긴 하는데, 상철이 순자를 또 그렇게 관심 있어 하는 것 같나? 라고 생각하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 순자도 저 원래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그 말은 원래 안 중요했던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사람인 거야. 그런데 왜 갑자기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겠어? 상철이 나를 거절할 것 같으니까 내가 상철을 그만큼 지금 좋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만큼 안 빠졌으니까. 그래서 장거리가, 스스로가 장거리를 핑계 대게 되는 거지. 순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어느 정도 자기 캐릭터가 좀 어필되고, 누군가랑 잘 되면 제일 좋은 거고, 그래도 캐릭터가 좀 어느 정도 돼야 될 필요도 있으니까. 근데 캐릭터 어필만을 생각했다면 영철과 그냥 데이트를 하면 됐었지. 근데 그런 걸 생각해보면 상철에게는 분명히 관심이 있었던 건 사실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극복하고 그냥 올인하기에는 시간도 짧고, 상철도 절실하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그냥 여기에서 너무 아쉬움 때문에 우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웃기죠는 아닌데 어렵지. 순자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그 나이의 틀을 깨고 영수도 알아보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처음에 실은 돌려서지만 50분간 대화를 하면서 까였고, 그리고 영철이 나한테 관심을 갖긴 하는데 영철에게는 아무리 봐도 관심이 안 가고, 그리고 상철에게 관심이 가는데 상철은 분명히 영숙은 상철 아니라고 하는데, 영숙은 상철은 왜 이렇게 영숙에게 매달리지? 좀 정리가 되나 싶으면 내가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타이밍 늦어버렸고. 그러니까 순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상황이 연속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식하고도 데이트를 하긴 했는데, 순자가 처음에
자기소개하고 3명이었다가 2명으로 줄었다고 했거든. 그러면 영식의 어떤 조건적인 면 혹은 자기소개에서 들었던 어떤 면이 이상형 후보에서 제외된 거야. 여기 또 FT 아일랜드로 떠나네요. 그리고 영식도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 계속해서 맞춰보겠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내일 차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다. 그 옥순에게 어떤 해명을 하는데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올라갈 때 못할 수도 있나? 그 말은 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나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옥순 씨가 장난을 하면서 저는 최종 선택을 하지 하면서 지금 옥순 씨가 나는 너를 거절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가 나오니까 지금 영식 씨가 지금 이거 곱창을 당기잖아. 지금 영식은 옥순이 설마 나를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나? 라고 하면서 지금 그러지 마. 아예 나 선택해. 그런 마음이고 여기에서 실은 상대가 나 상대한테 아예 나 좋게 봐줘 라는 의미로 지금 저런 행동이 하는 거지. 너 저는 최종 선택을 하지. 아니 지가 나오면 안 된다니까? 하지 않겠다. 근데 여기서 옥수님이 진짜 영식님한테 나는 최종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거를 지금 장난스럽게 표현하고 싶었을까? 영식님이 이렇게 애절한데 하지라고 하면은 뒤에가 결정돼 있는 건데 하지 하면은 여기서 하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하지가 뒤가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문장이 달라질 줄 알았을까? 저걸 한 번 더 지가 나오면 안 된다니까. 지가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죠.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옥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근데 저게 뒤에서 보면 진심이었지. 사실이었어. 근데 저게 사실인데 형코로 지냈단 말이야. 그러면 영식 씨가 어떤 더 진심을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도 실은 굉장히 진심 어리게 반복해서 표현을 했어. 이 이상의 어떤 표현을 했지? 나가서 어떤 표현을 했기 때문에 커플이 됐지? 여기서도 실은 옥순 씨도 마음이 있었는데 나가서 그 마음이 변할 정도의 영식 씨의 어떤 표현이 있었나? 그 정도면 실은 여기에서 계속 일관되게 자기 마음이나 노력을 표현하는 영식 씨랑 최종 선택을 하는 게 더 진정성 있는 선택 아닌가? 왜냐면 이게 지금 최종 선택한다고 1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최종 선택이 옥순 씨의 이 최종 선택은 진심이 아니었다고 판단해 볼 수도 있는 거야. 형커가 아니었다면 몰라도 형커였다면 물론 거기서는 영식 씨가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옥순님의 마음이 변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그러니까 이게 뭐 몇 달이 지나서 마음이 연 것도 아니고 거의 직후로 열어서 사귀었다는 얘긴데 사귀다 헤어졌으니까 그러면 옥순 씨는 이 최종 선택을 진지하게 임하지 않은 걸 수도 있지. 옥순이 가게 가서 설거지 안 도와준 거 아니야? 안 도와줘서 헤어져. 도와줘서 사귀었어? 옥순 씨는 지금 영식 씨에는 일관된 마음인데 굳이 상처를 주면서까지 최종 선택을 안 해놓고 사귄다? 이거는 너무 진정성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옥순 씨의 저 그 형커 발언이 이 나는 솔로 전체를 보는 내 시각에 이 색안경을 끼워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영식에게도 안 좋지만 이 시청자들에게 너무 불편한 선입견을 줘버린 그런 부분이지. 그래서 이제 최종 선택이 더 이상 앞으로는 뭐 물론 예측을 우리가 하지도 않았지만 최종 선택 예측이 뭐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 이게 진짜 전략적으로 지금 여기 나온 여자 출연자들 영자, 옥순, 심지어 영수까지 실은 그런 전략이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공유가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중하게 그리고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해. 근데 이제 그거를 시청자에게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 근데 실은 그런 정도 근정성이면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았나? 나는 싶어. 환승연애 그래 맞아. 근데 오히려 지금 이게 낯솔은 진짜 진정성 하나로 승부를 했던 콘텐츠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낯솔의 진정성이 어느 순간 이게 의심받기 시작하면 지금 낯솔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되게 별거 아닌 말인데 그 말로 실은 낯솔 정체성이 살짝 살짝 의심을 받게 되지 않겠나. 영식의 그 후의 진정성을 봤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영식 씨는 이보다 더 일관되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저의 세심하지 못한 부분은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좀 뭐 어쨌건 뭐 어렵겠지만 해봐야죠. 그래서 3%의 불안 그래서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죠. 영식 씨가 라방 때 평정을 유지했죠. 벌레를 못 잡아도 그런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끝까지 배려를 유지하는 게 어른스러운 거야. 그 어른이 내 앞에서 벌레를 잡아주면 야 멋있다. 어른 짱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결국은. 어쨌건 이 사람의 어떤 그런 내면의 성숙함이 보이지 않으면 처리하고 봐야 되는 그런 장면이 물론 항상 보지는 않지만 벌레보다 훨씬 더 끔찍한 장면들을 생사의 기로에서 경험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항상은 아니겠지. 당연히 휴식도 많고 하겠지만 또 그런 발랄함 또 투명함 그런 게 분명히 좀 가치 있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너무 정의감에서 그런 좁은 시야로 오지랖을 부려버리면 주변 사람이 엉뚱하게 상처받는 일이 생겨버릴 수밖에 없지. 아니 옥순이 밉진 않아. 한편으로는 옥순도 안쓰러워. 옥순 씨가 선한 마음으로 선하게 살아가는데 엉뚱하게 사기꾼 같은 놈이랑 휘말리기도 쉽고 그리고 또 원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버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안쓰럽지. 그러니까 뭐 사기 당할 거다 그 뜻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야. 그런 뜻은. 그리고 누가 좋은 사람인지 누가 안 좋은 사람인지 구분 못하니까 좋은 사람을 떠내보내고 좋지 않은 사람을 자기를 위하는 사람인 줄 아니까 그게 결국 사기나 같은 거잖아. 그래서 좀 안쓰럽습니다.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